암 치료의 급소, 즉시 실행하라. 2부 암 치료의 급소를 찾아내라. 암 완치의 정상에 오르려거든 건강한 몸의 기초를 처음부터 다시 쌓으며 한 번에 한 계단씩 차근차근 오르라. 치료보다 중요한 것은 재발을 막는 것이다. 암을 성공적으로 치료한 이후에는 재발과 완치라는 두 가지 갈림길에 있다. 재발이 안 되면 완치되는 것이고 완치되면 재발이 안 되는 것이다. 치료에만 초점을 맞추면 치료를 하면 할수록 몸의 기초가 무너진다. 그러면 재발하는 것이고 재발하면 완치가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의료계는 너무 치료에만 매달리고 있다. 치료가 다가 아니다. 환자에게는 치료보다 재발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암 치료의 성패는 수술을 얼마나 잘했느냐 혹은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얼마나 잘 견디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재발 여부에 달렸다. 따라서 암 치료의 목표는 암의 재발을 막는 것이다. 암 재발 자체부터 암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제는 재발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몸의 모든 기초를 회복시켜야 한다.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나도 현대의학을 전공했지만 안타깝게도 현대의학은 재발에 대해 별다른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다. 치료 방법이나 진단, 기술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만 환자에게 가장 절실한 재발 방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흡하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는 의사가 환자 한 명에게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진료하기 어렵다. 진료가 끝나는 환자는 별다른 상담 없이 병원을 떠난다. 의사와 환자가 충분한 대화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의사와 환자가 충분히 대화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의사는 쉴 새 없이 바쁘고 진료해야 할 환자는 너무 많다. 이로 인해 의사는 개별 환자보다 한정된 시간 내에 많은 환자를 진료하는데 더 집중하게 된다. 암 환자가 6개월을 기다린 끝에 겨우 진료를 받았지만 의사와 얼굴을 마주치는 시간은 잠깐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실을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가 암의 재발 막기는커녕 환자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일 여유조차 없다. 의사는 치료의 주체가 아닌 조력자일 뿐이다. 의학은 기술이 아닌 종합예술이다. 모든 치료법은 의사의 특성에 맞게 최적의 목표를 정해 합리적으로 시행하는 것이지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암 환자의 경우 환자의 인종, 성별, 나이, 암의 종류, 진행 정도, 암세포의 특성, 면역 기능, 성격, 투병, 의지 등을 고려하여 치료 방법을 개인에 맞게 처방해야 한다. 나는 환자를 진료할 때마다 하나의 기능인으로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진심을 다해 인격적인 진료를 하는 의사로 남겠다고 다짐을 하곤 한다. 의사는 환자의 조력자이라 사실은 항상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의사는 돕는 사람이지 치료의 주체가 아니다. 치료의 주체는 비록 몸의 자연 치유력이다. 인체의 정교한 시스템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구조로 작동되면서 치료가 되는 것인데 이때 이 치료 시스템과 잘 들어가도록 돕는 사람이 바로 의사이다. 의사가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도움을 받고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이 극대화되어서 암이 치료가 되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치유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의료인은 우리 인체가 고도로 예민한 자체 조절 기능을 가진 생명체임을 전제로 하고 몸의 자연 치유력, 즉 체내 면역력이라는 엄청난 잠재력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모든 치료 원칙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환자의 경우 암을 이기는 비결은 암이 아닌 면역력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암의 치료야말로 의학 기술 외에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치료의 다양성에 입각한 전인격적 접근에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확신한다. 기본에 충실한 환우들이 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다. 나는 오랜 치료 경험을 통해서 기본에 충실한 환우들이 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의학 교과서는 암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을 제시하고 있지만 암 재발을 막는 방법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는 지난 30여 년 동안 통합의학을 시행한 결과 암 재발을 막는 의학, 암을 치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회복시키는 의학을 정립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막연한 기대감으로 암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전략이 필요하다. 과학적이면서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암 재발 메커니즘을 바로 알아야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 정확한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다. 그 전략의 핵심은 건강의 기본 원리를 충실히 따르는 것이다. 신체 건강의 기초를 다시금 확실하게 쌓는 것이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려면 암은 소리 없이 사라진다. 건강한 생활 습관, 건강한 환경으로 돌아가면 암은 맥을 못 춘다. 건강에는 비약이 있을 수 없다. 정말 건강을 원한다면 쓸데없는 욕심과 조급한 성격을 버려야 한다. 아무리 급해도 건강의 열매를 단기간에 수확할 수는 없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건강은 총체적인 생활 습관의 결과이다. 일상생활의 현장에서 건강의 씨앗을 부지런히 심고 건강 가꾸는 것만이 건강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우리는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얻으려 한다. 짧은 시간 안에 큰 성과를 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한 계단씩 올라가는 과정이 비록 느리게 느껴질지라도 그 속에 인생의 참된 의미와 암을 극복하는 묘미가 숨어 있다. 쫓기는 마음이 아니라 느긋한 마음으로 늘 치료에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강한 몸의 기초를 처음부터 다시 쌓겠다는 각오로 암 완치의 꿈에 한 걸음씩 다가가야 한다. 완치에 이르는 것은 평생에 걸친 자기와의 싸움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계단을 설계할 때는 보폭을 맞춰 간격을 정한다. 계단을 오를 때도 보통 한 번에 한 계단씩 오른다. 암의 재발을 막고 완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계단을 오르듯 차근차근 나아가는 태도가 필요하다. 처음부터 큰 목표를 이루려 하기보다 실현 가능한 작은 목표부터 설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빠르게 올라가려고 몇 계단씩 뛰어 오르기보다 한 계단씩 꾸준히 밟아 나가는 것이 완치로 가는 길이다. 4장 암 치료의 급소. 급소 1. 암 치료에 정해진 매뉴얼은 없다. 이 세상에 똑같은 암은 없다.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인 제롬 클로프먼 박사는 2007년 출간한 그의 저서 닥터스 싱킹에서 모든 환자는 움직이는 관역이다. 따라서 어떤 진단도 완벽하지 않다라고 언급하며 1차 진료의 현실에 대해 지나가는 기차의 차창에서 누군가의 얼굴을 찾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표현은 진단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강조하며 어떤 진단도 질병 자체의 본질을 완전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피상적인 영상의학적 검사나 임상병리학적 검사만으로 질병을 붙이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셈이다. 크로프먼 박사는 의사들이 환자와의 소통을
통해 증상과 맥락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는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고 환자 중심의 의료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암은 모든 사람이 각기 다르게 경험하는 질병이다. 암의 종류는 100가지가 넘으며 같은 종류의 암이라도 정확히 동일한 유전자 조합을 가진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인간의 약 2만 3천 개의 유전자 중에서 최소 350개의 암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들의 조합이 무한히 다양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 세계에 10억 명의 암 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350개 유전자의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 10억 개의 수조배가 넘는 유전자 조합이 나온다. 그러므로 모든 암의 유전자 조합은 서로 완전히 다르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암은 다양한 병원원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발암원의 종류는 크게 화학적 발암원, 물리적 발암원, 생물학적 발암원, 대사적 발암원, 유전적 발암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모든 암 환자는 서로 다른 발암원에 노출되고 발암원에 따라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농도와 같은 농도에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효율도 달라진다. 심지어 동일한 발암원이라도 유전자에 일으키는 돌연 변이와 종료의 결과는 각각 다르다. 여러 발암원이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 그 비율과 상호작용 역시 환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암은 유전적, 환경적,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유일무이한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암은 여러 가지 기존에 따라 분류할 수 있지만 이는 의학적 편의를 위한 것이지 실제로 동일한 암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폐암 2기이면서 조직학적으로 선암으로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의학적 편의를 위해 같은 분류를 묶은 것일 뿐 실제로는 서로 다른 암이다. 따라서 진료에 대한 반응, 재발, 여부, 전이 가능성, 생존 기간 등도 환자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결국 모든 암은 환자마다 고유하며 일반적인 통계 수치는 참고 사항일 뿐 개인의 예후를 정확히 나타내지는 않는다. 유방암은 특히 세분화된 분석이 가능하여 유전자 분석이 치료 방향 설정에 효과적으로 활용된다. 유방암 환자의 예후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에 종양의 크기, 림프절 전이 여부, 발병 당시 연령과 인종, 호르몬 수용체, H1R2 유전자의 유무, 병리학적 등급, 종양 성장 인장의 존재 여부, 종양 억제 유전자 P53의 돌연 변이 유무, BRCA 유전자의 변이 유무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수많은 변수에 의해 유방암의 예후가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병기라도 모든 유방암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암은 모든 환자에게 고유하게 나타나는 질병이다. 따라서 치료 계획을 세울 때 일반적인 통계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개개인의 유전적, 생물학적 특성을 면밀히 분석해야 최적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암 치료율이 왜 다른 사람과 다를까? 미국 뉴욕에 있는 유명한 시립암센터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당시 내가 시행하고 있던 면역요법에 동의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암 치료 전문가들이 전적으로 동의했던 한 가지 똑같은 암은 하나도 없으며 모든 암은 각각 다른 질병이라는 사실이었다. 이는 질병은 잘못된 생활 양식의 결과이며 치료법은 환자마다 달라야 한다는 만고의 진리를 다시금 확인시켜 준 날이었다. 왜 어떤 사람은 완치되고 어떤 사람은 재발하는 것일까?
똑같은 암은 없기 때문이다. 조직학적으로 암을 일으키는 구성 유전자가 다르고 인체의 면역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암을 유발하는 개인별 환경적 요인도 모두 다르다. 세분화된 암의 종류는 의사들끼리 편의상 구분한 것일 뿐이다. 암의 상태를 보면 악성인지 양성인지조차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겉 모양만 봐서는 구분할 수 없다. 혹인지 암인지 평평세포 암인지 선암인지 논란이 많은 것도 이 문제이다. 이는 똑같은 암은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조직학적으로 같은 암이라도 그것은 현미경적 소견에 불과하다. 사람마다 암이 발생하는 요인이 다르고 다양한 요인들이 조합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 환자의 얼굴이 모두 다르듯 질병도 각기 다르다. 이 사람의 위암과 저 사람의 위암은 완전히 다르고 구별조차 어렵다. 현실적으로 의사는 같은 암으로 취급할 수 있으나 암 환자는 자신이 걸린 암의 원인과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다. 암 환자들은 치료하면서 나는 어떠한 암 치료 이론도 개별 환자에게 정확하게 들어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같은 변명의 암 환자에게 동일한 항암 치료를 하더라도 어떤 환자는 암이 사라지거나 줄어드는 반면 어떤 환자는 똑같은 치료를 했는데도 오히려 암이 커지고 악화된다. 의학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치료 효과가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똑같은 폐암이고 선암 종류인데 치료 결과는 환자마다 다르다. 개인별로 치료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결론적으로 똑같은 암도 똑같은 암의 재발도 없다는 것이다. 식이요법만으로 암이 완치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이 놀란다. 현대의학을 공부한 의사들조차 당황스러워한다. 나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한다. 소문이 퍼지면서 특정 암 환자들이 그 소문을 듣고 특정 식이요법에 열광하지만 그들에게는 같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 경우 환자들은 큰 실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 나중에는 그 방법이 사입이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품게 된다. 그러나 이는 사이비는 아니다. 어떤 환자에게는 식이 방법이 매우 효과적이었지만 다른 환자에게는 효과가 없었던 것이다. 암 발병의 주된 원인이 식습관인 환자에게는 식이요법이 탁월한 치료법이 될 수 있다. 결국 암의 원인과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야 한다. 모든 환자에게 획일적으로 동일한 치료를 적용하는 대신 환자별로 맞춤 치료를 해야 한다.